안녕하세요. 코코 여사입니다. 드디어 정호와 은주의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네요. 2부에서 두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우연한 만남에서 확인했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따를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후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정호와 은주는 여전히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은주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많이 살 필요도 없었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일어났어요. 며칠째 정호와의 관계를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머, 괜찮으세요?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하지만 은주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줬어요. 은주 씨. 돌아보니 정호였습니다. 그도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어요. 정호 씨, 어떻게?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호는 은주를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물 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가게로 달려가서 물을 사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은주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정호는 옆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셨다고요? 왜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호와의 일 때문에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시장에서 자주 보던 김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조금 어지러우셨대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챙겨주니까 보기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던데.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은주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김 할머니는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뭐 부부든 연인이든 중요한 건 서로 아끼는 마음이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리고 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남들 신경 쓰지 말어. 본인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김 할머니가 떠난 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호 씨, 고마워요. 별 말씀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란요? 은주 씨가 제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은주가 아픈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김할머니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어. 본인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니 지난 며칠간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는지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은주 씨를 사랑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답은 분명했어요. 62세에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일요일 오후 정호는 책방을 찾았어요. 은주는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를 보고 놀란 듯 미소 지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호는 의자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꼭 말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은주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은주는 정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뭐가요? 남들 시선 때문에 은주 씨를 힘들게 해서요. 저 혼자만 생각하고 은주 씨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정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주 씨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더 겁이 났는지도 몰라요.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제 은주 씨가 아픈 걸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바보였다는 걸. 정호 씨. 은주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침내 나온 고백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은주 씨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정우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은주가 물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해봅시다. 정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정호는 오랜만에 부지런히 일어났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옷차림을 다듬고 작은 손수레를 끌며 책방으로 향했어요. 은주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책방 앞에 도착하니 은주가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정호의 모습에 그녀는 놀라면서도 기쁘게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자니 괜히 손이 근질거려서요. 뭐라도 도와드리려고요. 그날은 봄맞이 책방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먼지를 털고 책을 재정리했어요. 은주는 높은 선반에 올라간 먼지를 털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 순간 정호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또 패기치네요. 정호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패라니요. 이젠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작은 말이었지만 은주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점심 무렵 두 사람은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정호는 무심히 은주의 바구니를 들어주었고 은주는 자연스럽게 반찬거리를 골랐어요. 함께 길을 걷는 그 모습은 오랜 부부 같기도 했고 늦게서야 다시 시작하는 연인 같기도 했습니다. 시장 입구 국밥집에 앉아 음식을 나누던 중 은주가 문득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밥맛도 없었는데 요즘은 밥이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정호는 숟가락을 멈추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선 늘 반찬이 남았는데 이제는 덜 외로워서 그런가? 입맛이 돌아오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책방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골목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짧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하루가 짧고 또 기다려지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은주가 천천히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그 손을 그대로 감싸주었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정호의 아들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계속 만나고 계시죠? 그래. 정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호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어요.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민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정호는 기뻤어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은주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딸 수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 그래? 예전에는 뭔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즐기는 것 같아. 수진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책방을 찾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호 아버지 아들 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자주 얘기 들었어요. 은주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혼자 계실 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야말로 정우 씨 덕분에 많이 의지가 돼요. 그 모습을 보며 정호는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 엄마와 함께 정호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은주 어머니 딸이에요. 아, 수진 씨, 은주 씨가 자주 얘기해 주셔서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잘해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라서. 당연합니다. 정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각각의 만남을 통해 자녀들도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호와 은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렇게 함께 살까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함께 산다고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거요. 매일 이렇게 오가는 것보다 아예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호는 잠시 놀랐다가 웃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정말요? 매일 여기 오는 것보다 아예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호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책방 2층으로 이사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민수와 수진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호와 은주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다. 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결혼은 생각 안 하세요? 정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이 뭐 그리 중요해?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호와 은주는 책방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2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런 비였습니다. 정우 씨, 그때 비 오던 날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요. 저도요. 그날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도 혼자였겠죠. 정호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열어주셨잖아요. 다행히 들어와 주셨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우 씨,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행복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은주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은주 씨만 좋다면 저는 무엇이든 함께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지만 책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함께할 집으로. 정호와 은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60이 넘어서 시작된 사랑, 주변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을 이겨내고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 60대든 70대든 마음이 설레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낼 만큼 소중한 게 바로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호나 은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늦게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코코 여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